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남경필 전 지사가 아들 이야기 털어놨잖아요. 맞아요. 심각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는 엄청 유명한 배우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실명 공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네. 거의 온라인상에는 실명이 거론되는 정도 상황이죠. 네, 물론 아직 내사 단계니까요. 네.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8월 말에 마약 관련해서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 아파트에서 마약 관련한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굉장한 파장이었죠. 왜냐하면 마약 모임, 추락사,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 네. 이렇게 되면서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고요.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 성분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소식이 단편적으로 들려왔는데 오늘 이 사건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경찰의 추락사. 근데 그 후에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가죠. 8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14층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네. 사망자 신원을 확인했더니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소속의 A 경장이었습니다. 네. 나이는 30대였고요. 같이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당시 그 아파트에 7명이 있었어요. 경찰까지 해서 8명. 네, 그렇습니다. 새벽에 네. 한 집에 어른 네. 8명이 모여 있었다. 네. 왜요? 운동 동호회 모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현장에서 주사기와 약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약이었죠. 네, 뭐 케타민, 엑스터시 등등이었는데요. 간이 시약 검사했더니 현장에 남아있던 7명 중에 5명에게서 케타민, 엑스터시 그리고 필로폰 양성 반응까지 나왔어요. 다른 2명은요? 이제 소변 검사를 거부해서요. 그 당시에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동호회 모임 아니라 이건 마약 모임이었던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네, 근데 추락사한 경찰은 왜 거기 있었던 겁니까? 여러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죠. 우선 마약 모임 관련된 제보를 받고 현장을 덮쳤는데 이들에게 당해서 뭐 밖으로 던져졌거나 또는 몸싸움 중에 뭐 발을 잘못 뒤져서 실족해서 떨어졌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A 경장도 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거도 나왔어요. 증거도? 네, 이 모임 참석하기 전에요. 이미 휴대폰으로 마약 관련된 사항들을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경찰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요 캔디라고 불리는 이제 은어인데 이제 엑스터시를 의미하죠 주로. 이 캔디라고 불리는 엑스터시를 구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이 된 거예요. 혹시 그것도 무슨 뭐 잠입 잠입 수사였을 가능성 네. 이런 건 없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A 경장이 강원청 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사건 일주일 전에 관외 여행을 신청하고 용산의 모임에 참석을 한 거예요. 관내 여행이라 그러면 또 멀리 갈 때 신청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일지라도 2시간 안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으로 갈 때는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얼마 전 나온 정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네. A 경장의 사체에서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생소합니다만 메스케치논, 뭐 펜사이클리딘 이런 성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이 경찰도 그 모임에서 마약 한 거구나. 이제 뭐 이렇게 뭐 확신이 드는데 네. 이 사건 수사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 아파트에 A 경장 외에 7명, 합해서 8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 결과 8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16명이나요? 네, 이 참석자 직업도 다양한데요. 대기업 직원, 뭐 미용사, 헬스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도 있었어요. 신고 접수 하루 전인 26일 저녁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마약 파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아파트가 얼마나 크길래 어른 네. 16명이 모여서 파티를 해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37평형인데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현장에 5명이 더 있었다. 37평 아파트에 21명의 어른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때 확인된 5명 가운데 1명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홍콩으로 이미 나갔거든요. 그래서 못 잡았는데 그런데 수사 결과 1명 더 드러납니다. 이제 22명이 된 거죠. 아니 22명이 37평 아파트에 모여서 마약 파티를 하다가 네. 현직 경찰이 떨어져서 사망했다. 네. 그러면 그 사망한 경찰은 왜 떨어져 죽은 겁니까? 왜? 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은 이렇게 밝혔어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여러 명이 있어서 상당히 북적거렸을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창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아파트가요.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거든요.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일반 아파트처럼 옆으로 쫙 여는 창이 아니고 그렇죠. 조그만한 창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여는 조그만한 창. 네, 그렇습니다. 사람 몸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작은 창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수로 떨어질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네. 다들 마약 투약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또는 말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타살혐의가 없다는 경찰 입장에 따르면 이 경찰이 스스로 일부러 또는 환각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어떤 게요? 이 A 경장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네. 추락사 후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게 뭐 CCTV 같은 데 담겨 있어요? 네네.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18명이 황급히 달아났는데 네.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경찰이 왔을 때. 네네. 그리고 이 아파트의 CCTV는 사실 고장나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를 바로 파악하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뭐 이제 입출차 내역이라든지 또는 인근 상점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낸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 수가 네.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서 22명까지 간 거군요. 그렇죠. 뭐 단순히 도망치려 한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해가지고 뭐 변기에 물 내려 버리고 또 SNS 앱도 다 삭제를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A 경장이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마약에 취해서 네. 아니면 혹시 뭔지 모를 다른 엄청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건지 이거는 네.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발표인데 혹시 또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포착을 하고 수사 중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태원 클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 얘기.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그날 모임 참가자 중에 일부가요. 네. 사건 당일에 이태원 한 클럽에 머물다가 이 아파트에 왔다. 이 사실이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수사 범위가 이제 이태원 클럽까지 확대된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태원 클럽까지. 네, 그리고 참가자 중에 한 명인 대기업 직원 이모 씨가 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사서 이 아파트로 가지고 온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러면은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 거래는 이루어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한 클럽 화장실 앞에서요. 예. 케타민, 엑스터시를 비롯한 수십만 원어치의 마약을 샀고요. 예.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투약까지 했어요. 이게 다 확인된 겁니다. 경찰이 이 클럽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을 하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그전에도 마약 거래로 의심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고 또 아예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투약하거나 나눠주는 모습까지 다 목격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클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근의 다른 클럽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A 경장이 사망한 그 마약 파티에는 다 네. 이태원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이 옮겨간 거였던 겁니까? 그 모임에 나온 사람 누군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예. 일단 그 모임 주도한 사람은요. 40대 남성 정모 씨입니다. 그 아파트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예요. 세입자. 네. 아파트 주인. 네, 이게 맏형격인데 네.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클럽에서 마약 사온 대기업 직원 이 씨, 네. 이 두 명이요. 생일이 하루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일도 뭐 비슷한데 파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같이 생일 파티하자. 그래서 정 씨가 장소 제공하고 이 씨와 또 다른 지인 김 씨가 그때 이제 그때 불을 초대할 지인 명단을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 씨의 과거를 좀 볼까요? 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하고 또 마약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국내에 몰래 들어온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마약 전과가 있던 사람이 또 네. 마약을 하고 이런 모임까지 주도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 씨의 당시 판결문, 2019년 판결문을 보면은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당시 공항에서 정 씨와 함께 검거된 여성 B 씨인데요. 이 B 씨는요.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계 데모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마약계 네. 데모. 그래서 자신이 그 클럽 운영을 하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마약 거래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태원 클럽 주변에서 마약 거래를 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클럽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아파트 사건 수사하면서 이태원 클럽 마약 사건이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네. 수사가 이제 이태원 클럽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아파트 경찰 추락사. 그동안 네. 구속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네. 수사 과정을 좀 짚어보죠. 9월 11일에 모임을 주도하고 장소를 제공한 임차인 정 씨. 네. 네, 그리고 또 이날 이태원에서 마약 구입해서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 씨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요. 이 A 경장, 사망한 A 경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남성 역시 구속이 됐고요. 네.
그리고 9월 25일에는요. 네. 모임 참가자 3명이 추가로 새로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요. 네. 25명입니다. 아니 37평 아파트면 여러분 30평대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25명의 어른이 잠깐 방 2개에다가 방 3개, 화장실 방 2개. 3개, 화장실에 뭐 거실도 부엌에 있지만.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작은 집은 아니지만 25명이 오기에는 굉장히 좀 비좁은 그런 상황인데 거의 뭐 몸을 겹쳐 네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뭐 25명이 모두가 동시에 다 있고. 있었다라고 뭐 단정할 수 없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끝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또 확장되고 있어요. 예. 경찰은요, 또 어제 이태원 클럽에서 네. 마약 거래하고 투약한 14명을 또 검거했고요. 그중에 1명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30대 남성은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다량의 마약이 나왔고 또 주거지에서도 여러 종류 마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남성과 함께 태국으로 가서 이제 원정 마약을 한 의혹받는 지인 3명도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 사건은 A 경장 추락사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시작돼서 이제 이태원 클럽 마약 수사까지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네. 그 아파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클럽 전반의 마약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저는 며칠 전에 남경필 전 지사 뭐 아들 이야기 하면서도 남 지사가 그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그러니까 물론 4명 핵가족 이건 아니고 일가 친척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마약이 만연해 있다. 네,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방송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방송 예. 들으면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경찰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최근에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고등학생 마약 사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규모가 큽니다. 두바이에서 독일 판매상에게 연락을 해서 7억 원대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고등학생 C군. 어제 판결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형 나왔습니다. 장기 6년, 단기 4년이에요. 네. 소년이니까 이제 부정기형이 나온 건데 밀반입을 시도한 케타민이 무려 2.9kg입니다. 이게 2.9kg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시 1회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를 가지고 규모를 따지잖아요. 네. 6만 명입니다. 고등학생이 네.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수입해오다 걸렸다고요? 상당히 참 큰 사건인데 와. 그리고 또 어제 뉴스만 봐도요. 이거 마약 관련된 유명인들 사건 꽤 많았어요. 유아인 씨, 배우 유아인 씨 마약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다. 예. 그리고 또 전직 가수인 남태현 씨, 또 유명인 서민재 씨 네. 함께 재판받았는데요. 마약 재판에서 자백했습니다. 마약 사건 줄줄이 보도되고 있어요. 계속 오늘 얘기 나옵니다만 남경필 전 지사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주 운 좋고 또 아름다운 가정들 이렇게 뭐 예외적인데 오히려 그게 예외적인데 그런 집안 외에는 이제 한 가정 중에서 누군가는 마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 정도로 많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수치로도 이게 좀 잡히고 있죠. 그렇죠. 작년 한 해에 2만 명이 좀 안 되는 18,000명 이상이 적발됐는데요. 네. 근데 수사기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약 사건 한 건이 적발됐으면 예.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 30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계산하는 게 맞다. 네. 이 계산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한 55만 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으로 보면 1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 10배나 커졌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해요. 네.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딱 한 번이라는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딱 한 번 호기심에 했다가 뭐 해보고 궁금하니까 해보고 안 해야지 이런 거 의미 없거든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뇌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딱 한 번이 나도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 모두를 파괴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경찰 추락산 사건에서부터 지금 이태원 클럽 전반의 마약 수사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탐정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